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메일의 기본 구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예시를 먼저 바로 배우지 않고 이 기본 구조를 먼저 배워야 하는 이유는요. 일단 통계에 의하면 직장인 5명 중 4명이 전화보다 이메일로 비즈니스 소통을 한다는 걸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인들이 평균 하루에 받는 이메일의 양은 하루에 100개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100개 이상의 이메일을 받는다는 건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구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메일을 쓰는 그 구조를 알아야 효율적인 소통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에 100개 이메일을 받다 보면 나에게 익숙한 구조의 이메일을 좀 더 손쉽게 읽고 손쉽게 답장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구조를 알고 있고 이거를 몇 번 해봤어야 앞으로의 모든 이메일에서 이 말을 내가 어디서 어떻게 쓰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을 때 이거는 여기에 넣으면 되겠구나. 이건 여기 들어가면 좀 오버하는 거겠구나. 이런 감이 생기니까 우리 오늘 기본 구조를 먼저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기본 구조를 어떻게 알아볼 거냐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으면 어떻게 하죠? 그쵸? 일단 누구를 만난다는 건 비즈니스적으로는 목적이 있는 거죠.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제안을 한다든지 뭐 사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중 하나의 목적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만났어요. 실제로 만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나요? 저 인사부터 하죠. 혹은 둘이 처음 만났다면 자기소개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잘 지내셨어요?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이런 정도의 서론 혹은 잡담을 조금 하기도 하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그럼 이런 서론이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애초에 이 사람을 만난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본론이 다 끝났으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목적은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인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다섯 번째는 인사, 마무리 인사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이메일을 쓰는 것도 이 누구를 만날 때 이 5가지 스텝이랑 똑같아요. 그럼 이메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메일을 쓸 때 첫 번째는 아까 누군가를 만날 때 첫 번째랑 비슷합니다. 아까 누군가를 만날 때 첫 번째는 목적이었잖아요. 이메일을 쓰는 거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혹은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데 혹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상대방이 수락하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메일도 똑같습니다. 이메일을 쓸 때 이 제목을 잘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야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결국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메일도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과 한 번도 메일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자기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도 만날 때랑 똑같이 3번 서론도 똑같아요. 내가 이 이메일을 왜 쓰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본론은 내가 이 이메일을 왜 썼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보통은 3문장에서 5문장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메일에서 내가 할 말을 다 했으면 아까 만났을 때와 똑같이 인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메일의 구조인데요. 상당히 간단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비즈니스 영어 이메일을 쓸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이 사람과 만난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메일을 쓰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와 처음 만났다면 조금 정중하게 이 5가지 스텝을 거쳐야 되겠고요. 누군가와 몇 번 만나봤거나 누군가와 이메일을 몇 번 주고받았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이메일 톤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5가지 스텝을 그대로 갖고 와서 실제 예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이 왔어요. 에이미에게서 온 Reminder for Interview라는 거죠. 이게 우리 첫 번째 제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목은 우리가 이 이메일을 보내는 목적이죠. 이 제목만 보고도 이 이메일이 어떤 내용의 이메일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연구에 의하면 이 이메일 제목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이메일 제목의 길이는 어느 정도인가 했을 때 4개에서 6개 단어 정도가 가장 효과적인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짧으면 너무 짧고 그것보다 길면 좀 너무 장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메일의 제목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Job Application Roy Park. 이것도 되게 간단하고 명료한 제목이죠. Roy Park이란 사람이 지원서를 보낸다면 이렇게 제목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제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Try out Google's newest product. 상당히 명료한 제목이잖아요. 이걸 보내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예시입니다. 그 다음 제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anceling 9am meeting on October 7th. 이 제목도 이 제목만 보고 이 이메일이 어떤 제목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이메일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제목을 잘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강의에서 특정한 목적을 다룰 때 그 효율적인 제목까지 혹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구조의 제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본문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이메일 본문은 Hi Roy라고 했네요. 이 Hi Roy라는 게 두 번째죠. 인사하기예요. 우리가 보통 이메일을 쓸 때 인사하기는 크게 두 가지의 선택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외워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Dear하고 이름성을 쓰거나 Dear하고 이름만 쓰는 거예요. 이런 Dear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 보통 정중하게 보내는 이메일을 쓸 때예요. 혹은 내가 상대방에게 처음 이메일을 보낸다면 조금 정중해야 하잖아요. 포멀해야 하니까 이럴 때는 보통 Dear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Hi 혹은 Hello라고 좀 프렌들리한 톤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런 종류의 인사는 우리가 상대방과 이메일을 몇 번 주고받은 사이일 때 조금 프렌들리한 톤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인사하기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면서 본문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이 첫 번째 인사하고 난 뒤의 구조는 보통 서론이에요. 내가 이 이메일을 왜 쓰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는 이 서론과 본론은 보고만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다음 강의에서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두세 번째는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난 뒤가 보통 서론이고요. 서론 뒤에는 본론이 와요. 본론은 세 문장에서 다섯 문장 내면 적당하고요. 오늘의 이메일은 그냥 리마인더니까 리마인드만 하는 이 본론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인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마무리 인사 한번 읽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Please let me know if there's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to prepare to interview this candidate. 이 지원자 면접 준비하는데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메일 구조의 네 번째 마지막 인사, 마무리 인사인데요. 오늘은 Please let me know 라는 구조의 이 마무리 인사를 살펴봤어요. 이 Please let me know 라고 시작을 하면 뭐뭐 있는 거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보통 이 마무리 인사는 두 가지 중 하나의 목적을 떼요. 감사하다고 전달을 하거나 무언가를 기대하는 문장들이거든요. 우리 이번에 마무리 인사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종류 중 하나죠. 도와드릴 게 있다면 나는 항상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해 달라 라는 문장이었어요. 우리 이런 마무리 인사의 예시 3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Please do not hesitate to 라는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거든요. 주저하지 말고 혹은 생각해보지 말고 바로 말해달라 라는 말이죠. 우리 이번에 마무리 인사와 비슷한 표현인데요. If I can be of assistance,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해석해보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문장도 한번 살펴보죠. Please let me know 혹은 let me know로 시작하는 마무리 인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예시에서는 아까 이메일 본문에 있던 예시보다 조금 더 짧게 이렇게도 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라고도 쓸 수 있어요. 이 표현은 필요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볼 표현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될 마무리 인사 중 하나예요. Look forward to 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기대한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라는 표현은 나는 당신에게서
답장을 받을 걸 기대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좀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연락주세요 라는 정도의 표현이에요. I look forward to 뒤에는 항상 명사형이 오고요. 그래서 hearing이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 항상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마무리 인사를 할 때는. 첫 번째는 let me know 혹은 please let me know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I look forward to 뭐뭐 하길 기대합니다. 뭐뭐 해주세요 정도의 표현 마무리 인사로 쓴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메일 본문을 살펴보면요. best Amy 라고 써져 있어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별 뜻 없습니다. 우리 이메일 구조의 마지막 구조 5번은 sign off인데요. 보통 그냥 best regards, best, kind regards, sincerely 이런 정도의 표현이 쓰여요. 이 표현들은 큰 뜻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게 이메일의 끝이에요 라는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 말은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쓰고 밑에 이름을 쓴다 그러면은 그 하단으로는 어떤 텍스트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말 자체가 이게 이메일의 끝입니다 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 이메일의 끝 표현 sign off라고도 부르는데 sign off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쓰시면 돼요. best regards 하고 엔터 치고 이름을 쓰면 되고 kind regards 엔터 치고 내 이름 best 엔터 치고 내 이름 이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메일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었는데요. 이메일은 누군가를 만나는 거랑 똑같다. 이 이메일에서도 5가지가 있었고 5가지는 첫 번째 제목, 인사, 서론, 본론, 마무리 인사, 이 sign off 라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제안하는 이메일 제목과 서론, 본론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